김태훈의 게으른 책 읽기, 리리드 시간입니다. 한때는 3박 4일 손에 들고 다니면서 이 책에 내 모든 인생에 대한 해답이 있다라고 부르짖다가 어느 틈엔가 서재에서도 책꽂이의 맨 밑에 칸에 꽂혀서 먼지를 뽀얗게 먹어가고 있는 그런 책을 다시 한번 꺼내 들고 이 책을 여전히 그 서재에 남겨둘 것이냐, 아니면 바코드를 찍어서 바로 중고시장으로 내보낼 것이냐. 오늘 제가 가져온 책은 글 쓰는 이들의 서재에는 반드시 한 권쯤 꽂혀 있다고 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입니다. 시학. 이 아주 간략하게 보입니다만 심오한 문장들 속에서 그 시를 중심으로 한 이제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우리가 이제 시학이라고 하니까 단순하게 현대적 의미로서의 시를 쓰는 그런 작문법으로 알고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시라는 건 소위 서사시부터 시작해서 모든 종류의 글쓰기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가라는 존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는 신과 같은 존재다라는 무한한 자부심의 어떤 그 감정이 담겨져 있기도 한데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면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은 인간이 감히 신에게 도전하려고 했던 그 최초의 출발점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너무 거창한가요? 너무 거창해. 니들 안 봤지 이 책? 봤다고? 다 봤다고? 왜 고개 더 숙여? 아무래도 이 공간 내에선 제가 제일 똑똑한 것 같습니다. 책을 본 사람이 없네. 책 프로를 원래 하는 사람들이 책을 안 봐요. 책에 나와 있는 여러 문장들이 있는데요. 글쓰기의 방법 중에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파토스, 감정적인 것은 독자 혹은 청중의 감정에 호소하여 그들을 설득하는 것이다. 그리스어에서 파토스란 겪기 혹은 경험하기의 의미이다. 겪기란 고통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영어로 suffer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고통을 받는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무언가를 당하다, 겪다라는 의미로 경험과 같은 뜻이다.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어떤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연사 혹은 저자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직접적인 상황을 통해서 어떤 것을 느끼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강사라든지 혹은 어떤 작가가 만들어낸 소설 혹은 영화를 통해서 그 감정을 간접적으로 체험한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청중이 연사의 감정을 그대로 느낄 때 그것은 그 상황을 실제로 체험해서가 아니라 다만 상상적으로 체험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제 연사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강사의 개념이 아니고요. 당시에는 이제 서사시라고 하는 이야기라는 것을 아주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광장 같은 곳에서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말로써 그 말하자면 뭐 드라마도 하고 연극도 하고 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연사라는 것은 지금으로 이야기한다면 글을 쓰는 작가나 혹은 영화를 만드는 감독과도 같은 의미로서 이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 대한 수업을 받은 지가 꽤 오래됐는데 이게 다 생각이 나.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교수님이 해주신 얘기예요. 그러네. 내가 얘기해놓고 나니까 교수님 얘기했네. 연사라는 그런 뜻이 아니네 하면서 잘 살고 계실래나 모르겠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만든다는 것은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경험시키도록 해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그 극작에 등장하는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흥미진진하게 13장에서 펼쳐지는데, 순간적인 판단착오로 비극적인 운명을 맞는 주인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제목만으로도 많은 것들이 그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어떤 영화 같은 걸 보면요, 해피엔딩에 거의 다 왔어요. 그래서 이제 막대한 돈과 사랑하는 연인과 이곳을 떠나기만 하면 돼. 공항에 가서 비행기만 타면 끝이야.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 꼭 집에다 두고 온 뭐 전당포에 맡겨도 돈도 안 줄 것 같은 아버지의 옛날 시계를 입고 왔다는 둥, 그렇잖아요. 뭐 그런 거를 하나 찾으러 가면 왜 관객들이 저기서 가면 안 되는데 하는 순간 그 주인공이 이제 순간적인 판단착오로 어떤 비극 속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런 극작의 여러 가지 요소들 혹은 작품 속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원형적인 비극의 출발점들 역시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이라는 책을 통해서 수천 년 전에 이미 기술해 놓은 것들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현재 만들어가고 있는 수많은 글쓰기 혹은 영화, 공연예술 같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사실 아주 뭐라고 할까요? 생각을 한 번쯤 멈춰야 되는, 그래야지만 이해되는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 고대 그리스어가 현재 우리의 언어와 아주 적합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과연 이 해석이 100%일까를 의심하게 되는 구절도 있고요. 또는 뭐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뭐 파토스라든지 에로스라든지 여러 가지 일상적이진 않은 단어들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 단어에 대한 어떤 개념들을 이해한 상태로서 계속 유지되고 책을 읽어가야 되기 때문에 책 읽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은 부분들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은 저 개인적으로는 비행기를 타거나 혹은 어디론가 여행을 갈 때 그 책이 또 다른 짐의 무게가 되지 않아야 되는 순간에 가장 먼저 선택돼서 그 가방 속으로 들어가는 책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짓말 안 하고요. 한 10번 넘게 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학은 매번 읽을 때마다 새롭고 글쓰기에 대한 놓치고 있었던 많은 것들을 새롭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글을 쓰지 않기 때문에 시학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글을 쓰지 않는 인간 따위는 없습니다. 우리가 머릿속에다 어떤 생각을 떠올릴 때, 또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할 때, 혹은 누군가의 이야기에 반박하는 의견을 갖게 될 때 그 모든 것들은 자기만의 글쓰기가 될 테니까 글쓰기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중요하다, 우리의 말하기가 중요하다라고 부르짖는다라면 그 최초의 출발점인 글쓰기에 대한 자기만의 한 권의 교과서는 분명히 존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세상에 수많은 글쓰기에 대한 책들이 있다라면 그 수많은 책들 속에서 그 많은 책의 저자들이 단연 한 권의 책으로서 또 그들의 위대한 스승으로서 이야기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은 한 권쯤 서재에다 남겨두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가장 눈에 잘 띄는, 일어서서 서재를 쳐다봤을 때 바로 자신의 눈앞에 꽂혀 있을 수 있는 그 높이에 계속 이 책을 남겨두도록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매번 평점은 8.7점입니다. 나쁘지 않은 점수인데 별로요부터 읽어볼까요? 거창한 기대와 대단한 인내를 각오하고 읽었지만 작시 기술 습득엔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저 2400년 전 지식인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만족할 뿐이다. 왠지 그냥 대학교 전공서적 같다. 어려운 내용도 많이 있고 왠지 손이 가지 않는다. 한 페이지를 읽는데 절반 정도만 머리에 들어왔다. 절반이나 들어왔으면 많이 들어온 건데요. 그리스 철학자나 그리스 역사와 문화의 사전 지식 없이 처음부터 읽기엔 내가 가진 교양이 너무 부족해 보여서 읽긴 읽었을 때 이해는 절반도 못한 책이다. 이 책이 놀라운 게 바로 그런 점입니다. 만만하거든요. 근데 딱 붙어보는 순간 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이 철학자가 얼마나 대단한 거장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이 아주 얇은 책 한 권을 읽는데 수일 혹은 수개월 혹은 수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계속해서 다시 읽혀진다는 건 이 책이 가진 가장 신비로운 무엇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좋아요 하나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시학이라기보단 시를 포함한 문학에 관한 철학자들의 깊은 사색과 견해, 그리고 약간의 이론서인 듯하다. 아리스토텔레스를 시작으로 호라티우스, 플라톤, 그리고 롱기누스의 얘기도 등장한다. 현재 국내에서 고대 문예 비평의 정수를 알기 위해서 이 책보다 더 좋은 책은 없을 것 같다. 국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통틀어서 이 책이 최고입니다. 수많은 글쓰기에 대한 책을 사모으고 있다면 그 모든 책들을 헌책방에 보내신 뒤에 그 비용으로 이 책 한 권을 사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리리드였습니다.